대중교통 장소나 공연장과 같이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비교적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에 그런 사안까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다소 애매하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원칙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을 한 경우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공중밀집 장소에서 은연중에 진행되는 접촉이라면 폭행, 협박 없이 순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강제추행죄와 구분하여 본죄가 별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이고 수사 실무에서도 강제추행의 인정 범위를 대단히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폭행, 협박 없이 기습추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신체 터치 없이 비접촉 상황에서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가졌다고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공공장소 추행을 하다 적발되었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대신 보다 법정형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처벌과 혐의 대처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오해를 받아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오해를 받아서 공공장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한다거나 오히려 오해를 받을 상황이 너무도 두렵고 창피하다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다가는 꼼짝없이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오해를 받았다는 상황을 전제해 본다면 만약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이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을 빨리 부를 거면 부르라고 동의해 준다거나 오히려 주변인들이나 경찰이 오더라도 당당히 대응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거나 경찰을 불렀는데 바쁘다는 명목으로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뜬다면 성추행범 오명을 벗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신고까지 당한다면 당황스럽고 여러모로 피곤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혹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해도 사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물론 아예 접촉조차 안 했는데 상대가 고의로 무고를 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후 무고죄로 바꿔서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 진술을 청취한 후 현장 CCTV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체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관련자들 진술도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 오해를 받아 고소당한 경우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될 것이 염려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때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성범죄 초범으로 지하철이나 공연장에서 일회성 추행을 했음이 인정된다 해도 최소 벌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기존의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 같은 동종 의사 전과가 있는 경우로서 또다시 공밀집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약식 기소가 아닌 무공판 기소 후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이런 때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 합의는 물론이고 차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공탁도 전혀 없이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은 드물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경우라면 상대방과 불가피하게 신체 터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내 의사에 의해서도 아닌 밀집장소 상황에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가 아닌 고소인이 인파에 떠밀려와 나에게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언급하면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그 접촉 부위나 닿게 된 계기, 그 지속 시간, 당해 현장에 밀집된 인파 수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소명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고소 사건에서 내가 무죄 무혐의를 받는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내 딴에는 억울하게 공밀추 피의자로 신고당해 조사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시달리고 고생한 후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고 소인이 무죄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항상 무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로든 죄가 인정 안 될지 알고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해였든 착각이었든 당시 추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고소사건 처리 결과가 무죄가 나왔다 해도 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 신고 장소라면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 신고자라도 다소 착각한다거나 오해를 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확률상 무고는 인정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밀추 사건에서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그 개념상 현장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는 형태의 사건과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밀추 사건의 수사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며 피의자 조사 역시 사건 발생 당일이나 그 다음날 등 수사 초반부에 바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임에도 본인 혼자 경찰 조사에 가서 잘못 대답을 한다거나 어설프게 진술한다거나 당황해서 사과를 해버리는 바람에 유죄가 나오도록 잘못된 대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과 상담해서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합의도 변호인이 관여해서 중재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